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김명국의 달마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종화로 알려져 있는 달마도를 공부하시겠는데, 이 선종화라고 하면은 불교의 선법을 그림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선종화를 공부하시기 전에 도가와 불가의 사상을 그림으로 표상한 도석화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선종화로 이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도석화는 이제 말 그대로 도가 도자고 이제 석가모니 석자입니다. 그래서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하거나 이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도가에 나오는 그 신선이나 천녀들, 그리고 불가에 나오는 부처, 보살, 고승, 나하님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설화 혹은 그들의 행적을 묘사한 그림이 이제 도석화입니다. 처음에는 의례용으로 탱화를 그렸는데, 절에 가면 그 부처상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죠.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린 그 탱화가 유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로 신선도는 이제 불로장생이나 현세 기복을 위한 기복용 그림으로, 그리고 불교는 직관의 심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감상용인 불화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진체로 그린 탱화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후에는 점점 이제 수묵화의 법을 이용해서 그 담체 혹은 농체로 먹만 가지고 그 몇 개의 획과 빠른 필치로 그리는 그 그림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도석화의 특징을 보시면요. 진체가 아닌 이제 수묵 담체라고 했습니다. 이 진체라는 것은 사찰 같은 데 가면은 그 단청 있죠. 5색, 5가지 색깔의 진하고 두껍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겹쳐서 칠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린 그런 것을 진체라고 하고요. 먹물에 물을 연하게 타서 그리는 담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진체로 그린 탱화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이후로는 이렇게 수묵 담체로 몇 개의 획 가지고 형태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그 속에 그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유행하게 됩니다. 필치는 여기 있죠. 필치는 이제 간필이에요. 이게 덜감이 있거든요. 적게 하다, 최소한의 필선으로 그 특성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 도석화의 이제 인물들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엄한 얼굴 표정인데, 이 달마도를 보면은 중국풍을 좀 모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과장해서, 좀 무섭게 그리는, 과장해서 그리는. 근데 우리나라의 도석화는 친근한, 우리 이웃집 사람과 같은 그런 둥글둥글한, 그래서 마치도 이 신선이 그냥 보통의 우리 얼굴과 같이 그렇게 그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에는 이제 불교가 성행했지만, 거의 뭐 진체로 그린 탱화 위주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묵 담체로 된 도석화는 기록에만 있을 뿐 거의 뭐 현존하는 작품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조선 초기 때에는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 유가의 나라인 만큼 도가와 불가를 이단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가나 불가가 같이 합해지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도교나 불교를 이단시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성행할 수가 없었죠. 이제 강희안이나 이상자 같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그렸는가 봅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사대부들의 문인화가 발달이 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이제 당나라 때에 그 유행했던 그 선종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선승들이 그 선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화도 선승들이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화법을 배워서 그린 그림이 아니죠. 혹은 사대부들 또한 그림을 배워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선승들이 그린 선화와, 그리고 이제 문인 사대부들이 드러내지 않고 은자처럼 사는 그런 것을 신선에 비껴서 그리는 그런 그 도석화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김명국의 달마도가 되겠고, 또 한시각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이 한시각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 포대도라고 해서 포대화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서는 이제 불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도석 인물화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김홍도의 군선도라든가 김덕신의 포대화상 등이 유행합니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장승업 정도가 했나 봐요. 문인들의 그 수묵 위주의 그 화법이 유행하고, 그리고 선승들의 그 선화로 인해서 이 도석화가 굉장히 그 내용도 풍부해지고 또 깊이도 생기면서 그 간필법에 의한 그 대담하고 힘찬 그 선종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 그림은 그 민속화에 보이는 그 신선도입니다. 여기 처녀들이 학을 타고 퉁소를 불거나 젖대를 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주 자유롭게 노니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 이 사진은 그 보료라고 아시나요? 그 침구, 옛날에 이렇게 두툼한 요하고 이제 팔걸이로 되어 있는 보료 있지요. 보료나 이제 벽에 같은 그 이불보 같은 데에다가 자수를 놓은 신선도입니다. 옛날 어려서 보면 침구 세트 같은 거, 예를 들면 벽에라든가 이불 같은 거에 이제 그 수를 놓은 건데요. 요 분이 이제 신선이시겠죠. 그리고 요 문양은 이제 구름 문양입니다. 꽃 문양도 있고요. 옛날에 어려서 보면은 그 한반도의 무늬에다가 요 수법으로 무궁화 꽃을 잔뜩 수를 놓은 자수 모양도 있고요. 이 얼굴이 좀 특이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런 조선의 도석화는 중국의 이제南송 때에 이제 전래가 됐는데, 이 양해라는 사람은 중국 남송대의 그 화원의 화가입니다. 제가 특히 이 그림을 소개를 올린 이유는 연담이 이런 그 양해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해서, 달마도 뿐만이 아니라 그 날아가 버린 박쥐인가 그 그림이나 몇 개의 그 연담의 작품이 이 양해의 그림과 유사한 것이 좀 있습니다. 해서 소개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양해는요, 굉장히 그 예술가로서의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가 봅니다. 그 화원의 그 대조가 돼서 그 금으로 만든 그 협대이죠. 그를 하사받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 하면서 그냥 화원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거 받으면 뭐 가문의 영광 해가면서 예, 그럴 텐데 좀 남다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술을 매우 좋아하고 선승들 있죠. 스님들, 선법을 추종하는 그런 스님들과 교유하면서 상도를 좀 벗어난 점이 많아서 그 양풍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양풍자라는 말은 그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법이라는 것은 모든 그 이런 유의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법들 위에 있는 무의법을 승상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상법에는 좀 등한시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는 특히 그 도석화나 이제 귀신 같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물론 인물 하나 뭐 산수화도 잘 그렸겠죠. 예. 그는 아주 자연스럽고 욕심이 없는 그런 그 일품화적인 그런 수묵산수화를 창안하기도 했고요. 도석화의 많은 걸작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태백행음도 해서요. 태백이 걸어가며 시를 읊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태백이라고 하면은 그 당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인 이백의 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캡처했습니다. 이태백의 얼굴이라고 그린 그림이 참 이 인물이 참 격조가 높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몇 개의 획으로 이렇게 고고하고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품격을 나타내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정말 이 고고한 눈, 예.
이 세상의 사람의 눈 같지 않은 그런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요 자태, 그죠? 요 걸어가는 이 자태, 이 자태를 어떻게 이렇게 몇 개의 획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그죠? 이 걸어가는 모습, 이게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달마도와 같은 화풍이죠. 이렇게 형태를 몇 개의 획으로 휙휙 그리면서 또 이 얼굴은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그랬죠. 그런 선비의 그 품격이 나타나죠. 이 수염 같은 거 정말 수염은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그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간필이죠. 눈과 코, 입이 다 아주 완성도에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연담 김명국의 도석화에 속하는 스님과 학이라는 그림이죠. 스님이 학하고 마치 대화로도 나누는 듯한 그런 포즈인데요. 폭포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몸을 덮은 그 옷자락이 정말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렇게 힘겨운 모습인데, 이 얼굴을 보면요, 이 얼굴 표정은 이제 정말 힘든 수행에 지친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이 눈을 보면 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이 스님은 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이 정말 긴긴 세월의 그 수행의 고단함을 잠시 그 학을 보면서 그 긴 수행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스님이 지니고 있는 이 몸이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삶의 고단함, 이 몸뚱아리를 어찌하노 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이 그림은 이제 조금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 학이라고 하면은요, 이 선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저의 그 동영상 중에 그 천년학이라는 제목하에 그 선비와 학의 관계를 설명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중국 요동 땅의 영어산에서 1000년 만에 도를 이루고 학으로 변신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천년학이라고 불리어지는데요. 그 천년학은 그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기둥에 올라앉아서 돌을 닦지 않고 죽어서 이렇게 공동묘지에 누워있구나 하면서 우리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그 표상, 깨달음의 상징을 학으로 이렇게 상정해서 선비가 있으면은 그 선비의 그 최종적인 바람이 학이다 해서 학과 선비를 이렇게 같이 한 공간 안에 넣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집행이를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 학에 있는 쪽과 이 학이 아닌 이쪽으로 뭐 구분해서 속세와 진세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냥 그림 자체로 이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 몸이 뼈만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고승의 그 바램, 학이 되고자 하는 이 고승의 바램이 정말 애절하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 고승의 이 너무도 간절한 이 학이 되고자 하는 그 어쩌면 좀 처절한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 그림도 노승도입니다. 이 신선이라고 해야 돼. 신선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이제 소나무, 선비와 소나무, 그러니까 선비의 절개, 선비의 지조를 나타내는 굳은 절개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 그래서 비록 이 노승은 늙고 새해였지만
그래도 그 정신적인 기계는 이 나무와 같이 여전히 굽히지 않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또 뭐 이 지팽이를 선으로 해서 이쪽은 그 정신경계를 나타내고 또 왼쪽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이 그 정신경계를 아주 녹목으로 진하게 강하게 표시한 것에 반해서 이 왼쪽 몸의 형상은 간필법으로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참 정확하게 그 형태를 그린 것이 보이죠. 이 그림은 김명국의 비급 전관도입니다. 비자는 비밀스러울 비자고요. 급자는 책급이에요. 전은 펼칠전이고 관은 볼간자죠. 비밀스러운 책을 펼쳐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수염이 그 허연 두 신선이 그 비방이 적힌 족자를 가운데 두고 뭔가를 아주 정말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빠른 필치로 간필로 두건에서부터 도포자락까지 그냥 쭉쭉쭉 그냥 그렇게 그린 그런 그러면서도 또 굵기의 변화를 보였죠. 그래서 그 몇 번의 그 붓질로 이 형상의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집어서 그리는 화법이죠. 그러면서도 또 옷자락의 이 거친 필체와는 또 반대로 얼굴이나 손 같은 것은 아주 또 굉장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렸죠. 그 손가락에 이 섬세하고 가늘고 긴 그 기인의 손을 아주 비스럽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족자에는 또 일필희지로 내리쓴 그 세 줄의 글씨가 있죠. 그리고 뒤에 또 구불구불한 이 가지가 막 계속 뻗어나서 분위기를 신비하게 배경을 깔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 또한 여기 옆에 이제 소나무를 그려서 그래서 신선과 선비를 같은 선상에서 그 선비들이 그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신선의 은일사상과 비교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 노승의 눈빛을 보면 글쎄요, 저희 편견일까요? 이 눈 속에서는 그 양해가 그린 그 태백 행음도에서 보이는 그런 고고한 눈빛과는 달리 저는 그저 술 취한 노인의 눈으로 보일 뿐입니다. 간필법으로 섬세하게 눈이나 코 등 이목구비와 손가락을 그려냈지만 이 노승의 눈에서는요, 그 선비의 고고함이나 노승의 청정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이것이 제가 김명국은 과연 신필인가? 라는 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도석화의 역사 내지는 그 특징과 더불어 김명국의 도석화로 알려져 있는 그림 몇 점을 감상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간에 이어서 김명국의 선종화로 알려져 있는 달마도와 그 달마도의 사상적인 배경인 선종, 즉각적인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선종화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